네, 오늘 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오늘 4개의 키워드 꼽아봤는데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은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갖기가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뚜렷한 악재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안도감을 가지고 간 거였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전차,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나 싶었던 불안불안했던 전차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도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과 비슷한 수준만큼 수익률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나홀로 밀려나는 업종은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시각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가운데 하나는 또 금융주였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공정위가 CD 금리 조작과 관련한 조사에 나서면서 오늘 또 왜 그런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금융사가 자진 신고했다라는 내용이 들리면서 물론 각종 금융사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작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금융사들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심리는 냉랭해졌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어제도 금융주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지만 오늘 또 다른 전문가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눌게요. 네, 장중의 상승폭 그대로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1.5%의 상승으로 코스피 마감을 했습니다. 반등 나왔고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고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전문가이시죠? 한결사단 진용준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상승을 그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부분은 어쩌면은 그냥 하락한 것을 메우는 정도로는 만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개개인 모두 마찬가지겠지만요. 추세 전환 이전까지는 마음 놓을 수 없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분명히 상승은 했습니다. 또 상승한 근거도 충분히 있었고요. 어제의 하락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인텔 쪽에 좀 실적 호조, 이것을 비롯한 기술주 전반의 어떤 상승세도 보여줬었고요. 또 이제 주택 지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지수라고 좀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런 소식들 긍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외인이 현선물 모두 오늘 매수를 해주면서 업종 전반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금융주만 좀 예외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이제 고른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한 개의 수급 주체가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어떤 관념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관이 매수할 때의 지속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외인이 언제쯤 돌아와서 끝까지 시장을 올려줄 것이냐 얘기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외인의 어떤 매수세는 단기간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지속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꿈꾸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움직임도 함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오실 때마다 코스닥 지수가 한 470포인트라고 기준을 그렇죠. 잡아주셨나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470선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그 속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고 짧게나마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나는데 네. 오늘 약간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470선의 여유는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괜찮은 건가요? 사실 그 수치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장 중에도 470선 여부를 한번 기억을 하실
하셨을 거예요. 어제 장중에 낙폭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1.6%까지 코스닥이 밀린 상황에서도 저점이 472선까지만 정확히 갔었거든요. 말씀드린 470선이라는 것은 사실 코스닥 지수의 거의 몇 년 사이에서의 저점 부근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안에 2번, 3번 정도 있었던 그런 단기 낙폭 과대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재진입하지 않는 한 어떤 중소형주들의 개별주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그 구간을 깨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예전의 그 무시무시한 하락 추세를 연장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 분명히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500선 내외까지는 그다지 큰 어떤 매물 저항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저항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는 1900에서 1800 사이에서 박스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일단 코스피를 먼저 한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1900 초반에서 1900 한 10선, 20선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1800선 언저리에서 굵직한 이런 박스권 형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는 방향성의 의미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다만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말씀드렸듯이 500선이라는 의미도 크지 않고요. 또 이제 저점에 대해서만 좀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래로는 470선에서 조금 더 넓게 여유롭게 봐줘도 460선 후반 정도까지만 여유롭게 두시고 이 위에 있을 때는 아직 개별주 공략은 유효하겠구나. 대형주도 관심은 갖지만 개별주도 꾸준하게 좀 추가적인 공략을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씩 더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업종군이 또 IT가 또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돋보이더라고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굵직한 그 IT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어때요? 좀 앞서서 수급도 뭐 아직은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IT 종목들도 좀 봐주세요. 네. 사실 IT가 안 가면 우리나라 지수가 편안하게 상승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거의 뭐 반 이상의 업종이 대부분 이제 IT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IT주 전반으로 수급이 아무래도 몰아주기를 하려면은 업종 중에서는 가장 굵직하고 편안한 곳이 IT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수급 확산의 측면에서도 IT라는 업종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인텔의 실적 호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퍼지면서 IBM이나 시스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덩달아서 기술주 전반으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마침 이 종목들이 오늘 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이제 그 어떤 분위기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3% 이상 어지간한 다른 지표들보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반등에는 IT주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대표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마감 가격이 3.55% 오르면서 이제 119만 원 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굵직한 종목이 하루에 뭐 3% 이상 오르고 때로는 5%에 뭐 가까이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그런 네. 움직임이 이제 보이는데 좀 어느 정도 올라서야 좀 안심하겠다라고 볼까요? 기준선이 있을까요? 예, 뭐 안심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단기 반등을 넘어선 추세적인 상승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최소한 한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조금 더 올라가야 그렇죠. 된다. 예. 현재 구간은 분명히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또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3개월을 봤을 때는 하락 추세 연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아래로 밀리는 것은 좀 생각하기 싫을 만큼 우리 지수 전반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만큼 지금 반등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125만 원부터 130만 원 구간을 좀 면밀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 위로 올라와 준다면은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들도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뭐 안정적인 구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IT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견조한 실적을 내주고 그 어떤 수급몰이를 해준다면 확산을 다시 한번 해준다는 의미인데 네네.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시작한 어떤 IT주 전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련주들의 랠리가 시작돼 준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뭐 가장 눈에 띄는 모바일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LED TV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고요.
향후에 뭐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관과 외인들의 관심을 한 번 더 몰아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든든한 상승세를 보여줘야 IT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도 굳건하게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안 좋았던 업종 좀 들여다볼게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뭐 마감 가격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 마음이 쓰리실 거고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시중은행도 조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은행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요. 신흥지주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금융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한 개 주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실 뭐 엄청 그쪽 주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이 은행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기존에 안 그래도 지금의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CD 금리에 대한 어떤 공정성 또는 상직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뭐 뉴스에서는 또 누가 불었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지금 이 CD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금융주 전반에 대한 특히 은행주에 대한 얘기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이 정도 가격대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돈을 그렇게 못 벌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구간은 분명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다만 문제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실제로 그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지 못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것을 본다면은 현재의 어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꺾을 수밖에 없는 악재를 안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 이번 이 CD 금리 관련해서 다합행위가 정말로 적발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금 한참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떤 투자 심리 악화의 길로 갈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무단히 좀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돌릴 만한 모멘텀이 다소나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또 실제로 과징금이 부담됐을 경우에 이 규모에 대해서는요, 사실 과징금 때문에 회사가 휘청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금리, 어떤 이자 이익에 대해서만 지금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무엇보다 주가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좀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죠. 2012년도 초에, 올 초에 금융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 하나쯤은 담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긴 시각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이미 손실이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빨리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분명히 같은데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네. 매도하기는 다소나마 좀 아쉬운 상태일 수 있고요. 대신에 지금 오랫동안 가져와서 손절하기도 좀 뭐하고 좀 오래 기다려서 소실폭을 줄일 수 있다면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지금 매도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차라리 반등 시점에 약간의 추가 매수할 여유가 있다면은 반등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간에 평단가를 낮춰놓고 조금의 반등으로도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금 원하는 위치까지 어느 정도 이동을 했을 때에는 원래 비중대로 과비중을 축소시켜 놓는 게 그래도 적당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진용준 대표의 시각은 어제 나오셨던 백준 차장님의 시각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밤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